검수완박이 갈수록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권의 권력 공백 시기에 문은 지금 집에 가고 또 대선 후보였고 24만 7천 표 차로 졌다라는 이재명은 최근에 대장동 여파 때문인지 거의 겉으로는 잠수를 탔습니다. 이 사이에 잡혀갈까 겁이 난 구 여권의 친문 핵심들이 그야말로 검수완박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진술한 부분에 따르면 강경파 모 의원이 양양자에게 연락을 해서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라는 말도 들었다. 요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차마 자기들 입으로 권력형 비리 부패 때문에 깜빵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을 지금 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라인에서 검찰을 장악해서 뒤지기 시작하면 다 죽는다고 보고 윤이 들어서기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따져도 답이 빤히 나오는 열. 깜빵 가기 싫어서 검수완박한다. 그래서 어제 이제 희대에 무리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민형배라고 광주의 의원을 탈당시켜가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6명 중에 3분의 2, 4명을 지금 자기들 쪽으로 하려고 양양자 무소속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희한한 꼼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오선 이상민 의원조차 패가 망신이다. 정의당조차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려면 여야 3명씩으로 6명으로 정해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4명이 찬성하면 심사를 거친 걸로 확인되어 법사위의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3명, 야당 3명인데 야당 못 1명을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친여 무소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양양자를 이용하려 했는데 양양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니까 지금 민영배를 탈당시킨 거예요. 과거에 보면 DJ 때 JP를 교섭 정당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DJ가 의원 구워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DJP 연합이 결렬된 뒤에 돌아왔죠. 그런 코미디가 지금 2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짓거리를 하면 새로운 여당으로 될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 정권도 망친다. 즉 새 정권도 망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새 정권이 초반에 지금 하고 있는 행국을 보면 기득권 지향으로 가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율이 40% 중반대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방향을 틀고 고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새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윤 지지율이 한 5, 6% 올랐어요. 50% 초반대가 나와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야당이 저짓을 하니 저 야당 보기 싫어서 신여권에다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짓을 하는 야당도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여당이 될 윤석열 정권도 망가뜨리는 행위다. 그냥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은 일정하게 나오네.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기득권 지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 패거리들이 5년만 말아먹은 게 아니라 향후 5년도 말아먹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취임 때까지 민주당의 검수완박 덕을 볼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고 50%대를 유지할 거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언뜻 내비치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이재명에 대한 본격 수사 또 다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금 사모펀드나 바이오 주식이나 주가 조작에 관한 부분
또 더 나아가서 권력형 또 다른 비리에 대한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권 초에. 아니 뭐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얼마나 잘 뒤지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고 막아주던 문가리가 이제는 이 자기는 나는 간다 하면서 손을 좀 떼는 국민이고, 그러면 다시 지금 리더로서 투쟁을 해야 될 이재명이 요즘 안 보이잖아요. 왜 이재명이 안 보일까요? 이재명이 이 시기에 얼렁거렸다가는 바로 검찰한테 깊은 원한이 져가지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까봐 뒤에서 시키지 안 나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초조감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 초조감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친문 핵심들이 먼저 총대를 메고 이걸 밀어붙이니까 나머지는 마지 못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 현상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은 한동훈이 검수완박을 했기 때문에 임명됐을까요? 윤이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수완박이 없다 하더라도 윤이 찬스를 보고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검찰 간부를 시키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거를 시키면 청와대에서 검찰에 있는 사람과 매번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검찰에 두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한동훈을 법무차관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단순히 윤 라인에 서서 2004년부터 윤하고 알아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다. 그래서 2019년에 윤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동훈을 검찰의 장군격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줬다. 이후에 윤이 탄압을 받으니까 한동훈은 윤의 오른팔로 윤 편에 서서 이 검언유착 채널A 사건 같은 순환도 겪었다. 자, 이 부분에 단순히 드러난 것 외에 한동훈과 윤은 서로가 운명 공동체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끈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검수완박이 없었더라도 윤은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을 겁니다. 윤은 법무장관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사정 정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착한 걸로 보이고, 과거에 MB도 정권 초에 촛불 시위를 겪고 난 이후에 사정에 이 초점을 두고 노무현 주변을 뒤지다가 노무현 자살 사고까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의 경험 때문에 아마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장관 임명에서 강경한 사정 의지를 이 야권이 돼버린 민주당에 보여야 쟤들이 못 나선다. 그걸 지금 윤이 아는 거예요. 아마 윤 뒤에 아마 한 51%는 검찰 출신들이 윤에게 조언하고 뒤에 배후 세력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49%가 이명박 세력이다. 그러니까 윤은 검찰과 이명박 세력의 사고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한동훈은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검찰 내부의 정리도 윤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검찰에 이 한동훈보다 더 높은 기수의 이 간부들 다 엎어서라, 이런 뉘앙스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을 윤이 사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정을 해놨고, 그게 없이 정권 초반에 윤이 권력을 나눠주겠다고 하도 여기저기에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기강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영수증이 청구서가 막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은 사정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이 역대 가장 취약한 정치 기반을 가진 정권으로서, 지지 기반이 가장 취약하지요. 과거에 다른 보수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지 기반이 취약하죠. 자, 그런 윤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일정한 확신을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시켜서 정권 초반부터 관리에 들어간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결국은 자기에 대한 일종의 윤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은 준비해둔 꼼수완박으로 간 거예요. 꼼수로 완전히 박살낸다. 참 이 나라 정치가요, 저질 민주당과
거기에 또 대응하는 저질 새 정권의 대응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정은 명분이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가야 성공하지,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이 힘을 조절하며 그야말로 정치적 반대편을 겁을 주기 위한 사정이 아마 역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김기춘이라는 한국의 가장 노련한 프로페셔널을 비서실장으로 앉혀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도 하도 자신들의 여러 약점과 비리가 있다 보니까 지난 정권을 뒤질라다가 노무현 자살 이후에는 제대로 뒤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반대 진영을 초토화시킨 것은 성공한 자는 문가리가 처음이에요. DJ도 옛날에 적을 향해서 크게 뒤지지 않았고 노무현도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가리가 한국의 적폐청산 국정농단이라는 면목하에 정권 초반 2년 반을 사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자신들의 그 비리를 감추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생각도 했겠지요. 자, 과연 이 검수완박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거 성공 못해요. 자, 그러면 그 검수완박을 핑계로 꼼수완박은 성공할 것인가? 꼼수로 상대를 완전히 박살낸다? 그것도 제가 볼 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매사는요, 진짜 정의로운 관점과 공정의 관점을 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성공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